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문학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38번부터 32번에 나왔던 가 지문인 삼민유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민유가는요, 조선 중기 문신 이홍유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우선 삼민유가라는 이 작품 자체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 삼민유가를 쭉 읽다 보면 이 삼민유가가 비록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처음 본 순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문학, 그 중에서 연시조를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그런 주제의식이 그대로 재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이 주제의식이 뭐냐면 자연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시조라는 것은요, 보통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당파 싸움에서 밀려나거나 왕에게 미움을 받은 그런 신하들이 시골에 와서 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삶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에서 임금에 대한 충도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삼민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삼민유가를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연시조들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주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거기서 재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호사시가라던가 어부사라던가 도산시비곡이라든가 보산구곡가라던가 훈민가라던가 한거 18곡 같은 이 대표적인 연시조 작품들을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중에서 이 훈민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 속에서의 임금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민유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이홍유라는 사람의 호가 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사는 또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홍유라는 사람이 속세와는 단절돼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호를 이렇게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수의 연시조를 우리가 유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이홍유라는 사람이 지은 연시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건 바로 오수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수, 2수, 3수는 제외하고 4수, 5수까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원문을 가져왔고요. 이 몸이 한가하야 산수간에 절로 늙어 공명부기를 뜻밖에 잊었으니 비중에 청유한 흥미로 혼자 좋아하노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몸이 라고 하면은 어떤 몸이겠어요? 바로 화자의 몸입니다. 화자의 몸이 어때요? 한가롭대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이 굉장히 한가롭다. 왜 한가롭느냐라고 보니까 산수간에 절로 늙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가로워. 이 산수간은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산과 물의 가운데. 산수라고 하면은 대유법으로 자연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절로 늙었다는 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일수의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화자의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명부기를 뜻밖에 잊었으니. 자, 공명부기라는 말, 이거 고전문학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얘기예요. 이름 명자죠. 그 다음에 부기는요, 부유한 것, 물질적인 것, 부자, 부귀영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기를 뜻밖에 잊었으니 라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밖에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다? 잊었다. 잊음.
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분명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거지만 이 화자한테는 어떤 거다? 부정적인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중에, 이 비중에는요 모의고사는 차중에로 나오는데 2차,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유한, 청유라는 거는 맑고 그윽한 흥미는 여기서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어떻게 한다? 혼자 좋아하노라. 나 혼자 좋아하노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산수간에서 느끼는 이 흥미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뭘 느끼고 있다? 가난하면서 느끼는 도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미 일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화자의 상황,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무지무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조그만 이내 몸이 천지간에 혼자이시죠. 청풍명호를 벗삼아 누웠으니 세상의 시시비밀을 나는 몰라 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조그만 이 내 몸이 화자의 몸이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혼자 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유배를 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서 친구가 없으니까 뭘 친구로 삼았나요? 청풍, 푸른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누웠대요. 이 청풍명월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자연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속 속의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나는 자연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시시비비. 세상의 시시비비라는 건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당파 싸움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옳고 그름의 소리를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일수에서 봤던 공명부기처럼 여기서의 시시비비도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화자가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삼수를 볼게요. 세상에 버린 몸이 해올 일이 전혀 없어. 일장현금을 자연히 흩짓하니 아무도 자기 죽은 후에 지음알이 읍서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버린 몸이라는 건 세상에서 버려진 이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유배해온 그런 상황을 이렇게 버려졌다라고 얘기한 거죠. 곧 임금한테 이제 버려진 거죠. 그래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자연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일장현금을, 자, 일장현금이란 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게 거문고 현인데요. 거문고 한 곡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대나? 흩어타니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보는데 아마도 자기 죽은 후에 지음알이 읍서하노라.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같은 경우는요 중국 고사에 나온 종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배가랑 종자기라는 사람이랑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배가 같은 경우는 중국 춘추시대의 거문고의 대가, 거문고의 명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거문고 소리를 즐겨 듣던 친구가 바로 누구였냐? 종자기였어요. 그래서 종자기가 이렇게 배가의 거문고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친구 종자기가 죽자 배가가 이제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을 잃었다라고 슬퍼해서 거문고에 줄을 끌고 일생 동안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이런 중국의 고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뭔가 세속의 친구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홀로 있는 상황이니까 외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종자기의 고사가 생각나서 아마도 종자기가 죽은 후에 지음, 친한 벗을 보고 지음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고 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이끼리는 그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데 지음할이 없어 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서 친한 벗이 없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역시 속세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바렸을세 조그만 초당을
신의 우에 이루어두고 목전에 보이는 송주가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늙고 병든 몸, 여기서도 화자의 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이 말은 이제 유배온 상황, 역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초당이라는 건 이건 풀초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엮은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시내 위에, 이거는 이렇게 시냇물 위에 이렇게 집을 이뤄두고 목전이라는 건 눈앞을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송주가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여기서 역시 앞에서 청풍명월처럼 이 소나무와 대나무도 자연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는 대나무, 소나무들아 너뿐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보면 오후가랑도 비슷한 면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전시가 특히 연시조, 양반이 쓴 연시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 작품만 제대로 알아도, 특히 윤손도의 작품만 제대로 우리가 한 번쯤 공부를 했어도 다른 유배간 양반이 쓴 그런 시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수 볼게요. 살림에 들은지 오래니 세상사를 모르노라.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무례에 뛰어난 몸이 보으니 어렵서르. 자, 살림에 들은지 오래니. 자,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매상과 수풀림인데 역시 자연을 얘기합니다. 내가 자연에 들어온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유배를 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사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세상사는 이미 속세와 관련됐기 때문에 내가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야.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십장홍진이라는 건 이거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십장홍진은 어떤 것이냐면요. 부정적인 대상을 얘기하는데 속세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십장이라는 건 자, 십척이 1장이거든요. 길이를 세는 단위로요. 3.03m. 그러니까 3m 정도가 1장이에요. 근데 이게 10장이라고 하면은 30m가 넘는 거죠. 그런데 이 30m만큼 뭐가 있냐? 붉은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홍지는 붉은 먼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30m의 어떤 붉은 먼지가 쌓여있기는 어렵죠. 이거는 세속의 때, 세속의 더러움을 이렇게 십장홍진이라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시조라던가 고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얼마나 가렸는고. 그래서 10길의 붉은 먼지 얼마나 가렸는가 라고 또 이제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죠. 속세는 더러워 이렇게. 그 다음에 물 외에 뛰어든 몸이 보훈이 어렵소라. 자, 여기서는요. 물에는 뭐냐면 세상 물정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난 유배를 왔으니까. 뛰어진 내 몸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다. 보은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보은이 어렵사라. 이 보은이라는 건 갚을 보자예요. 뭘 갚냐면 임금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께 감사하지만 여기 밖에 나와 있어서 임금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나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충심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산민육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 연시조를 보면은 임금에 의해서 유배를 당한 것도 서럽고 속상하지만 이 당시 양반들은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자연 속에서 귀해서 자연물이랑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삶은 너무 만족스러워. 난 너무 행복해. 그런 자부심과 어떤 자긍심, 그러니까 자존감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런 상황을 제공해준 임금한테도 당연히 감사했죠. 그 당시 충의 윤리가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 작품들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